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민영쌤입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는데 함께 재밌게 사인 법칙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자,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선생님이 이제 한 장으로 오늘 배울 내용 정리한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해놨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그거 한 10초 정도 보고 시작을 할게요. 자, 사인 법칙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보고 왔나요? 네, 사인 법칙 오늘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끝날 때 다시 한번 보여줄게. 자, 여러분 페이지 97페이지부터 101페이지를 펴주시고요. 자, 오늘은 이제 사인 법칙을 이해하고 자,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자, 이걸 학습 목표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작을 할 건데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사인 법칙 그다음에 삼각형의 넓이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작업들을 좀 해줘야 돼요. 미리 이렇게 작업들을 해주면은 좀 수월하게 할 수 있거든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좀만 이야기를 해볼게. 자, 일단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습니다. 삼각비에 대해서 얘기했지.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로 이제 변들의 비율을 이제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자, 근데 그러면은 이 공식을 사용해서 우리가 다른 얘기도 조금 바꿔서 얘기할 수 있거든. 자, 그 얘기 잠깐만 해줄게. 자, 이런 얘기예요. 자, 만약에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 생각을 해봐. 하나, 삼각형 둘, 삼각형 셋. 자, 삼각형이 3개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조건을 통일할 건데, 자, 얘를 셋하고요, 90도고요. 얘도 셋하고요, 90도고요. 얘도 셋하고요, 90도고요. 자, 이렇게 통일을 해본다고 생각해볼게. 자,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변의 길이가 이렇게 빗변이 A로 주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밑면이 A로 주어질 수도 있고 높이가 A로 주어질 수도 있는데 자, 이랬을 때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어떻게 하면은 표현해 줄 수 있을까? 자, 그 내용에 대한 거야. 근데 이건 이제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일단 여기서 보면은 자, 우리가 코사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코사인 뭐였냐면은 자, 코사인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코사인이지. 아, 그러니까 코사인 A라는 건요. 코사인 A라는 거는 빗변분의 밑변이었는데 여기서 B만 이쪽에 넘겨주면은 자, 밑변을 B랑 그 다음에 코사인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잖아. 자,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이 밑변의 길이는요. 자, A의 코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지? 같은 방법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사인이라고 할 수 있잖아.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사인만 곱하면은 변을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A 사인 세타.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자, 비슷한 방법이에요. 자, 가운데도 해볼게. 가운데도 해보는데 여기 이제 코사인이잖아. 뭐냐? 이 빗변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 빗변에다가 코사인만 곱하면은 A가 된다라는 거겠지? 그렇기 때문에 코사인의 역수로 가지고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 빗변이요. 자, 코사인 세타분의 A.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탄젠트죠. 자, 탄젠트이기 때문에 탄젠트. 여기 높이는 자, A에서 탄젠트에서 A 탄젠트 세타.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자, 마지막 이번에는 높이가 A로 주어졌는데 비슷하게 해주면 되겠지? 자, 똑같이 자, 우리가 사인 이렇게 나타나니까 여기 빗변은요 어떻게 나타내면 되냐? A를 사인 세타로 나눠주면 되겠다. 자, 이렇게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 얘를 이제 탄젠트로도 나타낼 수 있겠죠? 탄젠트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얘는 탄젠트 세타분의 A. 자,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변의 길이를 하나 알고 있고요. 각을 하나 알고 있으면은 직각삼각형에서 나머지 변들은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런 예가 있을 수가 있어. 직각삼각형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직각이고 세타야. 여기의 길이, 밑변의 길이를 3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얘들아, 그러면은 밑변의 길이를 코사인으로 바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얘들아 같이 해보자. 도와줘. 자, 하나, 둘, 셋. 뭐다? 3 코사인 세타다. 자, 이렇게 바로 쓸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야. 높이도 우리가 사인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3과 세타를 사용해서 표현하면은 자, 시작. 그죠? 3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삼각함수를 배웠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어야 돼. 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삼각비 관련해서 변의 길이 표현 중요하니까 필기를 해주세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제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얘기인데, 자, 우리가 여기
여기 있는 이 문장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자, 뭐냐면은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와 그 다음 그 끼인각의 크기를 알 때 할 수 있는 말들이거든요. 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일단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삼각형은 넓이 공식이 있었어요. 삼각형의 넓이 공식 S라고 하자. 넓이를 S를 넓이라고 하면은 자 넓이 공식 어떻게 되지? 자 시작. 그치?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럼 사실 2분의 1이고 밑변은 이런 식으로 A 구하는 게 어렵지 않은데 높이인 H를 구하는 게 관건이란 말이지. H를 구하는 게. 근데 H를 구하는 방법이 어떻게 구할 거냐? 우리 방금 배운 이렇게 삼각함수 표현으로 이렇게 구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맨 왼쪽부터 보면은 자 B각 자체가 이렇게 예각이 될 때도 우리가 C고 H니까 H를 표현해 줄 때 H는 C sin B가 되겠다. 바로 알 수가 있고 그 B각이 90도일 때도 마찬가지죠. 자 H는 이제 C가 됐는데 C는 사실에 C sin B. 자 이렇게 표현한 것밖에 안 된다.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자, B가 90도보다 클 때요. B가 90도보다 클 때는 자, H를 표현을 할 때 자, 이번에는 조심을 해야지. 이제 각이 사인에 파이-B, 파이-B로 표현하는데 얘들아, 이거는 이제 여러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알아두셔야 될 게 자, 이거 팁으로 하나 써 줄게요. 자, 이거는 이제 항상 성립하는 거야.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렇게 한번 써볼게. 자, 사인에요. 자, 사인에 파이 마이너스 a는요 항상 사인 a와 같아질 거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 파이 마이너스 a와 a는요 이거 두 개를 더했을 때 합을 했을 때 180도가 되는 관계예요. 자, 합을 했을 때 파이가 된다는 건지. 자, 그랬을 때는 항상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a는 사인 a로 쓸 수 있다는 거야. 자, 합이 180도면은 항상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자, 우리 각변환 배웠잖아, 그치? 자, 파이니까 자 2분의 2고 사인은 그대로 사인이 될 거고요. 파이 마이너스 a는요 2사분면이니까 다시 2사분면이니까 사인이 양수니까 도도 변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사인 a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이 180도일 때는 이제 자유자재로 이렇게 변형시켜 줄 수가 있는 거거든.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자, 사인에 이번에 뭐가 있을까? 150도 한번 생각해볼까? 사인의 150도는요. 그래서 여기 관계에 의해서 바로 알 수 있는 게 자, 사인의 30도와 같아진다. 바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까? 자, 사인의 135도 해볼까? 자, 사인의 135도는요. 자, 합해서 180도가 되는 자, 사인의 자, 45도.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인은요. 이거 굉장히 유용하게 합이 180도가 될 때는 자,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쓸 수가 있는 거거든. 자, 기억하고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b가 있을 때 이제 그냥 사인 b 이렇게 식으로 변형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결론을 냅니다. 결론 내면 이렇게 될 거야. 자, 삼각형의 넓이입니다. 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자, 우리가 h를 방금처럼 구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s는 2분의 1 ab sin c, s는 2분의 1 bc sin a, s는 2분의 1 ca의 sin b. 자, 이런 꼴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구체적으로 좀 표현해 주게 된다면은 저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거든. 자, 만약에 삼각형 이런 식으로 나와서 자, 여기의 길이가 a고요. 자, 여기의 길이가 b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세타라고 하고 넓이를 s라고 하자. 삼각형의 넓이 공식은요. 여러분 꼭 두 변이 있어야 되고요. 두 변 사이에 끼인각이 있어야 되는 거다. 그랬을 때 우리 넓이 s를 표현하는데 자, s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 자,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sin 세타. 자, 두 변과 끼인각을 이용해서 S 넓이를 표현할 수 있다. 자, 그게 결론이에요. 자, 중요합니다. 공식을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자, 우리가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문제 몇 개만 풀어볼게. 삼각형의 넓이 가지고. 자, 문제 1번이에요. 자, 문제 1번. 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것도 사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 자, 우리가 넓이 공식 사용하면 바로 구해낼 수가 있을 거야. 바로 써보겠습니다. 밑에 공식 여기 이렇게 있지? 자, 이 공식에 바로 대입을 해주면은 이렇게 될 거야. 자, S라는 건요, 자, 여기다 써야겠다.
자, 2분의 1에다가요. b니까 10 곱하기 10 곱하기 사인에 자, 135도. 자,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근데 선생님이 방금 얘기를 했습니다. 사인 135도인데 이제 합이 180도가 되는 관계가 있으면은 사인을 항상 바꿔줄 수가 있다라고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는 약분 이렇게 쳐주시면은 5니까 얘는 50 곱하기 얘는 사인에 자, 합해서 180이지? 얘들아 도와줘? 몇 도 하면 될까? 그지? 사인에 45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사인 45도는요 얘는 2분의 루트 2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얘는 이 약분해 주시면은 25 루트 2. 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다음 2번도 해볼게요. 자, 2번도 어려울 거 없지. 그대로 공식에 넣어주면 될 거야. 자, 그럼 S를 구하는데요. 똑같습니다. 자, 2분의 1이에요. 자, A 루트 3, C 8. 그 다음 B가 자, 사인 자, 150도인데요. 자, 150도도 우리가 바꿀 수가 있잖아. 일단 약분 쳐주자. 약분 4로 약분되고요. 그럼 얘는요 4 루트 3에다가 뒤에도 바꿔줍니다. 자, 사인에 30도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얘는요 그냥 2분의 1이잖아. 약분 쳐주시면은 2 루트 3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공식이 이런 식으로 응용이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다음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문제 3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 같은 삼각형 ABC에서 자, AB의 길이가 3이고요. AC의 길이가 4예요. 그 다음에 BAD랑 DAC가 30도일 때 AD의 길이를 구하세요.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같이 볼게.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사용한 거는 이게 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삼각형이 어떻게 있나 보니까 일단 큰 삼각형이 이렇게 하나가 있는 거잖아. 그럼 이 삼각형에서 넓이 공식 한번 사용해 주시고요. 자, 두 변과 끼인 각을 보면 되겠지? 여기에서는 끼인 각 여기가 60도가 되겠다. 이거 확인할 수 있겠다. 그럼 각각의 또 작은 삼각형의 넓이 합을 또 구할 수 있잖아요. 그걸 연결시키면은 이제 답을 구해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자, 삼각형 ABC의 넓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똑같아요. 삼각형 넓이 공식 그대로 사용하는 거야. 자, 똑같이. 자, 2분의 1이에요. 자, 양편에 살짝 값을 찾아볼게. 얘는 3이고요. 얘는 4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곱하기 3이고요. 그 다음에 4가 와주시고요. 여기는 사인 값이 60도지. 자, 60도이기 때문에 자, 사인 60도.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정리해줄게요. 사인 60도는요. 자, 쳐주시고 자, 2분의 루트 3이거든. 그럼 약분해서 없어지고 얘는 3 루트 3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야. 괜찮지? 자, 이번에는 또 넓이를 구할 건데요. 이번에는 넓이를 두 개를 한꺼번에 보여볼게.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자, 삼각형 ABD의 넓이와 그 다음에 삼각형 ACD의 넓이를 더한 거를 한번 구해볼게요. 더한 거를 구하면은 이제 일단 A, BD부터 구하면은 이 삼각형은 일단은 양 끝각을 다시 양변의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얘는 가운데 이 변의 길이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 변의 길이를 모르겠지? 얘들아 3번을 왼쪽에다 적어주세요. 자, 이 문제는 미지수나 문제야. 이 길이를 우리가 표현하지 않으면은 미지수로 놓지 않으면은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를 우리가 x라고 한번 놓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표현할 수 있게 됐지. 자, A, BD의 넓이는요 같은 방법이야. 자, 2분의 1 곱하기 3이고요. 그 다음에 x고요. 그 다음에 사인인데 여기는 30이 되겠죠. 자, 30이 되니까 자, 사인에 30도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이번엔 4다. 4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30도 이렇게 해주면 되고 사인 30도가 이제 2분의 1인 거 우리 알고 있잖아. 자,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요. 자, 여기는요. 자,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4분의 3x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 뒤에는요. 2분의 1, 2분의 1, 4 다 사라지니까 x 그래서 4분의 7x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근데 그러면 우리가 구한 값이요. 지금 3 루트 3이 있고요. 4분의 7x가 있는데 위에 거는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고 밑에 있는 거는 각각의 삼각형의 넓이 합이 되니까 결국 이 초록 색깔로 밑줄 친 부분이 서로 같아지게 되겠지? 자, 그래서 결론 됩니다. 그래서 이거 4분의 7만 양변 나눠주시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x라는 건요 되는 게
7분의 곱해주시면은 12 루트 3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제 삼각형의 넓이 공식이 활용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 정확하게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칠판 한번 지우고 가자. 자, 여러분 다음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인 법칙에 대한 얘기예요. 자, 사인 법칙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 자, 사인 법칙의 결론은 쌤이 여기다가 적어놨어요. 사인 법칙이라는 건요,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할 때, 자, 다음과 같이 성립한다. 다음과 같이 성립한다. 입니다. 여러분, 사인 법칙은 증명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사인 법칙은 결국에는 어떻게 활용하냐가 중요하거든. 자, 선생님이 지금 이제 증명을 얘기해 줄 겁니다. 근데 이 증명은 한 번 듣고 버리시면 돼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우리 사인 법칙을 어떻게 활용할까? 자, 그것만 고민하시는 거야. 자, 증명 간단하게 해볼게. 증명은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 공식 얘기할 때 삼각형의 넓이 S, 삼각형의 넓이 S는요, 자, 이렇게 표시했어요. 자, S는 자, 2분의 1의 AB의 사인 C다. 그 다음 2분의 1의 AC의 사인 B다. 그 다음 2분의 1의 BC의 사인 A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잖아. 그지? 어쨌든 두 변과 끼인각을 알고 있으면은 넓이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여기 세 변이 있는데요. 세 변에다가 똑같이 나누는데 자, 2분의 1 A, B, C를 똑같이 한번 나눠보겠다는 거야. 양변 세 변 다 나눠주시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요 A, B, C 그 다음 2분의 1로 나눴으니까 자, C분의 사인 C가 되고요. 되겠지. B분의 사인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A분의 사인 A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역수만 취해주시면 되면은 왼쪽에 있는 저 식을 얻어낼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사인 법칙 이런 식으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인 법칙은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사용이 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요. 자, 이 방정식, 이 왼쪽 만지 사용하는 이제 케이스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여기 있는 이 R이 외접원의 반지름이거든. 외접원의 반지름. 외접원의 반지름을 사용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케이스 두 번째로 얘기해줄게. 그러니까 사인 법칙은 크게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이 방정식만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외접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 두 번째 케이스를 사용할 수도 있다. 선생님 그러면은 이 두 번째 방정식은 어떻게 나오는 건가요? 자, 그걸 물어볼 수 있으니까 자, 그것도 선생님이 얘기를 해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렸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잘 그려져 있지? 자, A, B, C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우리가 주목할 거는요. 자, 여기가 A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삼각형이 있는데, 자,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그다음 이런 식으로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삼각형 가지고는 이제 외접원에 대한 얘기를 해줄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외접원에 대한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자, 보조선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름을 그어보는데 자, 지름을 BO를 지나게 지름 한번 그어보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반지름이 되니까요. 외접원의 반지름 R 이런 식으로 될 것이고, 여기도 외접원의 반지름이니까 R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보니까 지름을 빗변으로 갔잖아. 자, 그러니까 여기가 90도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는 이제 이 R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의 각을 생각해 보면은 여기의 각은 A고요. 얘를 A'이라고 하면은 여기의 각이 이거 두 개가 서로 같아지게 될 거야.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죠. 자, 원주각이기 때문에 항상 같아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A를 표현할 때 이제 여기 있는 A, 점 A로 표현해도 되지만 A'으로 표현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은 A'이라는 점이 있고요. 빗변은 2R이고요. 높이는 A예요. 자, 그럼 우리가 A를 R과 그 다음에 이 각으로 표현해 줄 수 있겠지? 자, 표현해 주면 이렇게 됩니다. 자, A라는 건요. 자, 어떻게 되냐? 자, 원래 2R이 있었거든요. 자, 2R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빗변분의 높이니까 자, sin A.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그치? 그러면은 sin A만 이렇게 양변에 나눠주면은 자, 왼쪽의 식을 얻어낼 수 있겠죠? 자, 똑같이 B랑 C에서도 성립하게 됩니다. 자, 똑같이 성립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세 번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A는, B는, C는 2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sin A, sin B, sin C를 넘겨줄 수 있잖아. 자, 식 두 개만 더 만들어 볼게. 자, 만들면은 자,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좀 보이려나? 잘 안 보일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자, 위로 좀만 올려줄게. 여기다 쓰지 말고. 자, 여기다 써주자. 그래서요, 자, A는요, 어떻게 쓸 수 있냐? 자, 2R에, 자, 사인의 세타, 사인의 A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B는요, 다시 쓰면은 2R에, 사인의, 그 다음에 B, 그 다음 C는요, 2R에, 사인의 C. 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지? 무슨 말이냐? 이 앞에 똑같은 수가 곱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수가 곱해져 있지? 그러니까 지금 정비례 관계가 있다. A랑 sin A랑 B랑 sin B랑 그 다음 C랑 sin C랑 정비례 관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팁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 관계 첫 번째 케이스에 있을 때는요, 이 방정식을 그대로 쓰기도 하지만 우리가 바꿔서 비례식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기도 하거든. 어떻게 바꾸냐? 자, A 대 B 대 C는 자, sin A 대 sin B 대 그다음에 sin C. 자, 이렇게 바꿔서 문제 많이 풀거든. 자, 이렇게 바꿔서 풀면은 굉장히 계산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계산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사인 법칙을 이제 바로 쓰는 경우는 많이 없을 거야. 선생님 문제 풀 때 거의 다 이제 이 비례식으로 풀어내거든요. 왜냐면은 계산이 훨씬 빨라요. 계산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케이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변이랑 마주보는 각들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낼 때는 자, 이런 식으로 비례식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은 빠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꼭 이렇게 필기를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팁 세 번째. 선생님 그러면은 사인 법칙에 대해서 지금 많이 얘기하셨는데 사인 법칙은 언제 쓸 수가 있나요? 자, when 사인 법칙. 사인 법칙은 언제 쓸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얘들아 이런 안목들이 중요한 거야. 사인 법칙을 언제 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 마주보는 변과 각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A나 sin A 여기에서 A는 이제 변의 길이고요. 그 다음에 라지 A는 이제 각의 크기인데 서로 마주보는 거거든. 마주보는 변과 각이 나왔을 때 우리가 사인 법칙을 사용할 수도 있겠다 생각하시는 거야.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외접원이 나올 때. 자, 외접원이 나올 때 사인 법칙을 쓸 수도 있겠다 생각하시는 거야. 왜냐면은 여기에 들어있는 R이 외접원의 반지름이잖아요. 그래서 외접원이 나올 때는 사인 법칙 쓸 수도 있겠는데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제 사인 함수 관계식이 나올 때가 있어요. 사인 함수 관계식. 사인 함수에 대한 관계식이 나오면요. 자, 우리가 비례식을 사용해가지고 사인과 그다음 사인 A, B, C를 이제 변의 길이로 바꿔줄 수가 있거든요. 물론 반대로도 가능하겠지. 그래서 사인 함수의 관계식이 나오게 된다면은 자, 우리가 그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사인 법칙 사용해서 문제 풀 수 있겠다. 자, 그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해 보세요. 네, 계속해서 우리 문제들 좀 풀어보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자, 예제 2번입니다. 자, 예제 2번이에요. 삼각형 ABC에서 A는 4, 그 다음에 A는 45도, B는 60도일 때 다음을 구하세요 라고 했고요. B의 값을 구해도 되고요.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 사인 법칙의 원래 형태 케이스 1으로 문제 푸는 거는요. 이제 예제 답지로 잘 나와 있으니까 자, 선생님이 풀어주는 건요. 자, 이 비례식 사용해가지고 계산 어떻게 빨리 할 수 있는지 보여줄게. 자, 여기 보세요. A랑 B가 나와 있잖아. B의 값을 구하고 있어. 원래는 셋 다 써야 되는데 우리는 C는 지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A랑 B만 사용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비례식 세워줍니다. 자, A 대 B라는 건요. 자, sin A 대 그 다음에 sin B. 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되겠지? 비례식 그대로 써준 거야. A만 해주시면요. 자, 4라는 건요. 4 대 B라는 거는 자, 사인의 45도니까 45도 대 사인의 60도. 자,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사인의 45도는요. 자, 사인의 45도는 자, 2분의 루트 2고요. 사인의 60도는 자, 2분의 루트 3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4 대 b는 루트 2 대 루트 3 이렇게 2 곱해서 나타내도 상관이 없겠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으로 처리하면 되니까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 처리해 주시면은 루트 2b라는 건요. 자, 4 루트 3 이렇게 나와주시고 따라서 b라는 거는 루트 2분의 4 루트 3 이렇게 되고 유리화할까? 그러면은 2 루트 6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비례식을 사용하면은 좀 더 계산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사인 법칙을 사용할 때 첫 번째 케이스는 비례식으로 풀어주면은 좀 더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요. 자, 외정원의 반지름의 길이 r을 구하세요. 자, 이번 두 번째 케이스지. 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어요. 공식을 사용할 건데, 자, 일단 a랑 a 이렇게 대변과 대각의 크기가 나와 있으니까요. a로 이제 이 r과 엮어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사인의 a분의 a 이거는요 2r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자 a라는 건요 대입해 주시면은 4고요. 사인 a는 45도니까 우리 바로 쓰자. 쓸 때 나는 루트 2분의 1이라고 쓸게요. 그러면은 얘 위로 넘기면 되니까 4 루트 2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럼 약분 쳐주시면 2가 남으니까 외점원의 반지름의 길이는요 2 루트 2가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문제 풀어줄 수 있겠죠?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예제 3번입니다. 자, 삼각형 ABC에서 사인 제곱 A는 사인 제곱 B 플러스 사인 제곱의 C이면은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인지 말하세요 라고 되어 있지? 자, 그럼요 여러분 아까 이 비례식 사용해가지고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아까 했던 얘기는 그거였잖아. A 대 B 대 C는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니까 사실 그 정비례한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상수 K를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야. 어떻게 표현해 줄 거냐? 자, 사인 A는요 AK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K는 상수야. 0이 아닌 상수하면 되겠지? 두 개만 더 해볼게. 자, 두 개 더 하면요. 자, 사인 B라는 건요. 얘는 BK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사인의 C라는 건요. CK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A랑 B랑 C랑 사인과 사인이 지금 비례식이 성립하잖아요. 그럼 K라는 상수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해준 것밖에 없어. 자, 그러면은 이거 그대로 대입 한번 해볼게. 그럼 주어진 식에 대입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제곱이니까 자, A, K의 전체 제곱은 BK의 전체 제곱 플러스 CK의 전체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K제곱이 날아갈 것이니까 남는 거는 자, A제곱은요 자, B제곱 플러스 C제곱 이렇게 남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잠깐만. 예제니까 그래서 얘는요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죠? 자,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니까 직각삼각형인데 A가 빗변이니까 자,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겠다. 자, 이렇게 결론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4번도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예제 4번입니다. 예제 4번 풀어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서영이가 한 지점에서 에드벌룬을 올려본 가게 크기가 39도이고 이 지점에서 에드벌룬 쪽으로 9m를 이동한 곳에서 에드벌룬을 올려보다 본 가게 크기가 51도이다. 이때 에드벌룬의 높이는 몇 미터인지 구하세요. 이게 참 그러니까 문제가 이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사인 법칙의 실생활 문제들은요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본질을 파악하기 되게 쉽지 않거든. 근데 얘들아 이거를 봐야 된다. 사인 법칙 언제 사용하냐면요 마주보는 변과 각이 있을 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걸 기억하면서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아.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딱 문제 봤을 때 뭐부터 표시하냐면은 일단 알고 있는 각들을 좀 표시해 주세요. 자, 39도고요. 자, 여기가 이 두 각을 합쳐서 51도가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 위에 있는 각이 여기가 12도가 되겠구나 알 수 있겠지? 그러면은 딱 보이는 게요. 이제 변과각이 보이는데 12도에 마주보는 변은요 9m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39도가 있으니까 마주보는 게 있으니까 여기에는 이 길이를 우리가 구해낼 수 있겠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러면은 구해내 보겠습니다. 여기 길이 우리 편하게 그냥 A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은 식을 세우면은 이런 식으로 세울 수 있을 겁니다. 자, 똑같이 세워볼게. 자, A래.
A 대 9라는 건요. A 대 9라는 거는 A에 대응하는 거는 39도니까 자, 사인의 39도 대 9에 대응하는 거는 사인의 12도. 자,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죠? 사인의 12도는요. 자, 0.1 다시 0.21이고요. 사인의 39도는요. 0.63이니까 딱 3배 차이가 나잖아. 자, 그러니까 얘는 그냥 3대 1이에요. 그지? 그러면 내항의곱과 외항의곱 처리해 주시면 되니까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게 A는 27이구나. 바로 알 수가 있겠지. 자, 그럼 A가 27인 걸 알겠고 일단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알아야지 마지막에 이 친구의 키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니? 눈높이가 1.6이라고 했잖아. 1.6이니까 이제 여기 눈높이에서 이제 에드블룸까지의 이 길이를 구해내야 될 거야. 근데 그러면은 여기서 직각삼각형을 한 번 더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직각삼각형. 얘들아 보이니? 그래서 얘가 51도잖아요. 그럼 이제 아까 얘기한 이제 삼각함수를 이제 직각삼각형에서 어떻게 변의 길이를 표현할까 그 문제로 가는 거야. 자, 그럼 A가 27인데 써줄게. 자, 그러면은 여기가요 27인데 그럼 여기의 길이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 문제가 되겠지. 그럼 바로 써주면은 51도잖아요. 자, 여기는 사인이니까 27에 사인 51도. 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사인의 51도는요 0.78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0.78이라고 나와 있어. 이걸 27에다가 0.78을 곱해주면 되겠죠. 자, 이 값을 선생님이 계산해놨는데 자, 계산하면은 어떻게 되냐. 자, 계산하시면은 0.78이니까 21.06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21.06이랑 마지막에는 1.6만 더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자 22.66이 최종적인 답이 됩니다. 22.66m가 되겠지?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인 법칙에서는요 삼각형을 잘 찾아주셔야 돼요. 특히 사인 법칙 언제 사용돼요? 마주보는 변과 각을 할 때 사용돼요.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처음에 12도를 표시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12도랑 9m는 서로 마주보는 이제 변과 각이니까 39도에 대응하는 이 변의 길이, 이 초록 색깔을 바로 찾아낼 수 있겠다. 사인 법칙 이용하면은 자,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기출문제도 한 두 문제 가져왔거든요. 자, 두 문제 마저 풀어보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기출문제입니다. 자, 21년도 9월 평가원 문제예요. 자, 실제 수능에서도 이 정도 그 난이도로 나오거든. 자, 함께 한번 풀어볼게요. 자, AB 길이가 8이고요. 각 A가 45도, 각 B가 15도인 삼각형 ABC에서 선분 BC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나와있지? 자,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으면요, 여러분 일단 삼각형 그리세요. 실전에서도 결국에 삼각형을 그려야 되거든. 삼각형. 그릴 때 여러분 이거 항상 완벽하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그림이 틀릴 수도 있거든. 어쨌든 시험장에서도 완벽하게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완벽하지 않은 삼각형에서도 답을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표시를 해주는데 여기가 A고요, 그다음 B고요, 그다음 C라고 생각해 볼게요. 문제에서 A 길이가 8이라고 했고 각 A가 45도, 얘가 45도, 그 다음에 각 B가 15도라고 했어요. 15도. 자, 근데 여러분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게 15도는 우리가 특수각이 아니잖아. 우리가 사인을 간단히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특수각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할 수 있었는데 15도는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머지 각을 표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3, 4개 크기압이 180도니까 얘들아 도와줘. 여기 몇 도예요? 자, 시작. 그렇지. 120도가 되겠지. 자, 이렇게 그래서 나눈 각을 표시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건요. 자, 우리가 구하는 건 BC의 길이를 구하고 있는데요. 자, BC에 대응하는 이제 각은요 45도고요. 자, 8에 대응하는 각은요, 자, 120도예요. 그치? 그러면 이거 두 개 가지고 식을 세워주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니까 구하는 거라고 해보자. 자, 식 세워주면요. 자, 이렇게 될 겁니다. 구하는 거 쓰자. 자, 구하는 거. 네, 8이지. 8이라는 건요. 자, 구하는 거에 대응하는 거는 사인 45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8에 대응하는 거는 자, 사인 120도인데 선생님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사인 120도는요 뭐랑 똑같냐면은 사인 60도랑 똑같아요. 둘이 합해서 180도가 되니까. 그러면은 자, 얘를 생각해보면은 얘는요 2분의 루트 2고요
얘는요, 자, 2분의 루트 3이니까 비례식 세워주시면은 얘는 루트 2 대 루트 3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야. 똑같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 처리해주면 되니까 자, 루트 3 곱하기 구하는 거를 해주시면요 8과 루트 2, 8 루트 2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겠지? 루트 3만 넘겨주면 되니까 자, 우리가 구하는 건요 자 루트 3분의 8 루트 2니까 한 번 더 유화시켜주면은 3분의 8 루트 6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수능에서도 좀 이 정도 난이도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삼각형을 스스로 그려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남은 각을 표시해가지고 특수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 자, 거기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15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에서 사인 B는 10분의 7일 때 선분 AC의 길이를 구하여라. 자, 이렇게 나와있지? 자, 그러면은 사실 이것도 우리가 방금 이제 사인 법칙 첫 번째 케이스를 썼는데 이건 두 번째 케이스를 쓰면은 사실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래도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주면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지. 그래서 A고요, B고요, 그다음에 C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에요. 그죠? 사인 B가 10분의 7이니까 B에 대응하는 거, AC에 대응하는 게 A가 AC니까 B.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일단 외접원 어디 있니? 반지름의 길이가 15인 원에 내접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 원 자체는 외접하는 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외접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 사인 법칙을 쓸 수도 있겠구나 생각해 주시고, 공식 자체는 이렇게 됩니다. 자, 공식 자체는 사인 B분의 자, B라는 거는 자, 2R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잖아.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사인 B는요 10분의 7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B는 우리가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2R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얘들아 이렇게 쓰자. 이렇게 쓰지 말고. 그러면 넘겨주시면요, 어떻게 되냐. B라는 거는, 자, 2R의 사인 B.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고. 자, 그러면요, 2 곱하기 R이니까 반지름이 15라고 했고요. 사인 B는 문제에서, 자, 10분의 7이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약분해 주시면 되니까 약분해 주시면은 30이죠. 30 약분하면 3이 나오니까 21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기출문제 두 문제까지도 풀어봤거든요.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If I can't have you, I don't want you to have anyone. 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사인 법칙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꼭 복습해 봐야 됩니다. 특히 비례식 이용해가지고 문제 푸는 부분들은 굉장히 계산을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꼭 기억을 해주시고 외접원이라든지 관계식이 나오는 부분들도 다시 한번 챙겨두도록 하세요. 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